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들려주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11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이토의 15가지 죄악을 들며 처단의 정당성을 당당히 밝히죠.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 7조약을 강제 체결한 죄,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아 통감 정치를 한 죄 등을 거론하셨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거론하지 않은 이토 외에 죄상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이토의 16번째 죄악, 그것은 바로 고려자기 싹쓸이 쇼핑으로 조선 땅을 독을 천지로 만든 죄일 것입니다. 만약 안중근 의사의 처단 당시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죄악이었을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웃지 못할 일화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느 날 고종이 통감인 이토와 함께 이황가 박물관을 처음 방문해서 고려청자를 보고 신기한 듯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자기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토가 이것은 이 나라 고려시대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고종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 그래요? 이런 물건은 이 나라에는 없는 건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토가 순간 아차 싶었던지 더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일화가 거짓이 아니죠. 1913년에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 도자기를 연구했던 아사카와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황가 박물관장이던 스에마스라는 사람에게 들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믿을만 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랄까?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종이 고려 청자를 모르는 것도 이상하고 이토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마 고종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던 고려자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박물관에 전시된 고려청자는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무덤을 파서 꺼낸 도굴품이었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이토도 이 자기는 도굴품이요 라고 이실직고할 수가 없었겠죠. 사실 고종으로서는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조선에서 남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왜 지난주 방송에서 금강기생 사건을 일으킨 자로 언급된 고유짐이라는 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조선민족은 죽은 뒤에 모욕당하는 행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감히 도굴은 안 하고 따라서 지금까지 조선의 고분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라고 밝히죠. 그러면서 일본 무레배들의 무자비한 도굴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분 도굴의 참상은 한일 병합, 그러니까 1910년 전후부터 내지인들이 이 조선의 총까지 파고들었다. 일본인들이죠. 일확천금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무덤에서 금따기 운다든지 하는 헛소문을 믿고 금강이라도 하는 듯이 파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수록 대범해진 일본인들은 백주에 총검을 들이대고 후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눈앞에서 선조의 영역을 유린하고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특히 순환을 당한 문화유산이 바로 고려자기였거든요. 사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려 청자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그리 인기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청자의 도구를 조장한 자가 바로 1906년 초대 한국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였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 없는 국뽕 억측일까요? 억측이 아닙니다. 바로 일본의 도자 전문가인 고야마 후지오의 회고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려 도자기가 세인의 주의를 끈 것은 이토 히로부미 공이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1906년부터라고 한다. 이후 고려자기 수집 열기가 폭증해서 1912년에서 13년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06년 통감부 법무원 재판장의 평정관으로 부임한 사람이 있어요. 미야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기록이 이토의 행적을 또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이토 히로부미의 하수인이 있었는데 바로 니따라는 자였는데요. 이 니따는 늘 이토의 술자리에 수행해서 노래와 춤을 추면서 좌흥을 돋구던 지금으로 치면 술상무였다라는 거거든요. 이토는 그런 니따한테 고려자기는 보이는 대로 다 사들여 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따는 개성과 강화, 장단 등을 돌면서 불법 발굴된 고려자기들을 좌에서 우로 50점에서 100점씩 손가락으로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한 다음에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했다. 그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곤도라는 사람의 골동품상이 수집한 그런 고려자기들을 싹쓸이 쇼핑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토가 귀국했을 때 자기 회계원한테 야, 이만큼의 고려자기를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었냐? 라고 물었다니까 회계원이 10만엔 조금 넘게 들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토가 그 회계원을 칭찬했다고 하죠. 아니, 그만한 돈으로 이 정도의 그 고려자기를 모았단 말이야? 라고요. 바로 이 이토의 싹쓸이 쇼핑 때문에 이 경성에서는 고려자기가 품귀 현상을 빚었고요. 매매가 닻을 감췄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려청자 광시대, 그러니까 미친 고려청자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 고려청자 도구록과 밀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고려 왕과 왕족, 귀족 무덤이 질비했던 개성과 강화도, 해주의 고려 고분에서는 무자비한 도굴이 자행됩니다. 요즘도 고려 고분을 발굴해 보면 멀쩡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난도질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이토는 고려자기 예술성을 또 평가해서 그렇게 많은 자기를 수입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나마 양심적이었다는 미야케라는 사람이 분석, 기가 막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고려자기의 문화적, 예술적인 가치를 알아서 수집하는 예는 적었다. 그냥 조선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고려 인상과 고려 청자를 선물용으로 사갔는데 이토 공도 선물 목적으로 열심히 사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토가 모은 고려자기는 수천 점에 이른다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완역만 1000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토는 귀국할 때마다 마중 나온 사람들한테 입이 깨진 고려자기나 파손된 주발 이런 것들을 선심 뿌리듯이 선물했는데요. 심지어 한 번에 30점에서 50점씩 남에게 주고 또 이 중 최상품은 일왕에게 상납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미술사학자인 황수영은 일제강점기에 파괴된 문화재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현장 촐로들의 정언을 들었다. 개성을 중심으로 한 분노의 악독한 약탈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백주에 총검을 들이대고 후손들이 펄펄 뛰는 눈앞에서 선조의 영역을 유린하고 무장품을 강탈하는 만행을 안중근 의사가 기울어지는 나라의 비운이 지하 100골에 이르렀다 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만약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청자 싹쓸이 쇼핑을 아셨다면 이토의 죄악은 15개 조가 아니라 16개 조가 되었을 것이고 그 죄악은 앞쪽에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